저는 지금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센터, 이게 별칭으로는 이제 사이센터라고 하는데 그 사이센터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고성주라고 합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사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지원가 김윤아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사이센터의 동료 지원인 장현준이라고 합니다. 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이제 그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랑 이제 평등을 위해서 아마 1987년 그때부터 설립돼서 계속 이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간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이제 장애 관련 운동이나 어떤 저희가 지금 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위치가 국회의사당역 바로 앞에 있어요. 뭐 약간 국회 근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법안 발의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 쪽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사이센터가 이제 그 다양한 장애 유형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 정신질환자들의 그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성남에 있는 곳에서 동료 지원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해서 동료 지원과 자격증을 따고 활동가 한 9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센터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복지센터 다니다가 그 선생님도 권해주시고, 또 송파 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또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가족지원과 선생님도 해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거 내가 왜 해? 난 빨리 뭔가 다른 거 해가지고 돈 앞으로 많이 벌 건데 막 그러는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경제 입원된 사람한테서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거 그거 같습니다. 오면서 생각이 왔는데, 권익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답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도 내가 나답게 내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정신질환 권익옹호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내 내면에 있다면 그것을 물리쳐 나오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원래는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도 받고, 어떤 지역사회에 사시는 그런 정신적 고생을 가진 당사자분들을 만나왔었는데, 이 권익옹호에서 보면은 이제 다들 지금 당장 약간 부당하게 강제 입원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데 뭐 다른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다른 이웃한테 뭐 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좀 모욕을 받거나, 뭐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좀 사기를 좀 당하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옹호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조금 약간 신속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또 권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 안전 같은 그런 것들도 잘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고 또 권리 보장을 위해 하는 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한 사례 소개해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방에서 전화가 온 사례였는데, 이제 자기 지인이 강제 입원됐다, 지금
원래는 그분이 이제 외래 진료를 가러 병원에 들린 거였는데, 그래서 외래 진료를 보내고 그분이 이제 그 당사자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 문의해보니 그 외래 진료 받으러 왔다가 그대로 입원됐다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이제 계속 병원 쪽에도 문의하고 아니면 주변에 뭐 시청이나 다른 곳에서 문의하다가 어떻게 건너 해서 저희 사이센터까지 전화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외래 진료를 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뭐 병원 쪽에도 한번 문의해보고 저희도 좀 이제 그분 말을 어쨌든 접수했으니까 믿기는 하지만은 좀 둘러싼 그런 배경들이 어떤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으니까 주변 기관에도 막 많이 물어보고 해서 보니까 이제 그쪽 이제 병원이나 그 주변 이제 입원을 한 주체들 입장은 이분이 입원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근데 건강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래 진료 왔다가 그대로 그 입원시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입원 절차도 사실 이상하고 또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반해서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반해서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타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자신을 해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뭐 자기 의사 표현도 잘 하시는 분이었고 했는데 이제 좀 억울하게 영문도 모른 채 입원이 됐던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회의도 나누고 해서 그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퇴원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퇴원할 수 있었고 지원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례 중에 가장 이제 그 퇴원 지원까지 하고 그 이후에 또 생활 지원까지 간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기억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빠꾸 먹었어요. 네. 전문용어로 빠꾸 먹었어요. 올해 초에요. 안 그래도 정신장애 장애 등록은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류를 내야 돼요. 그 신청서와 의사 수치의 진단서, 장애 정보 심사용 진단서. 네, 맞아. 맞아요. 그 진단서와 또 의무기록지 사본 그렇게 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주민센터에서 갖다 낸 다음에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치 2명과 또 이렇게 심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애는 또 장애복지카드 발급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기능상 뭐 일상생활 하기에 어렵거나 뭐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장애인 위주의 그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타 장애인들이 또 복지카드 또 장애 등록하는 과정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이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힘든 면이 많지 거동이 힘들거나 기능이 매우 퇴화하거나 좀 소실되거나 상실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반려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다시 조금씩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씩 다치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둘 다인 것 같아요. 병을 다스려 가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 마치 당뇨 혈압약과 같은 그런 면도 있으면서
또 초기 발병하거나 또 이유를 알 수 없이 굉장히 어려움이 응급적으로 심해졌을 때는 되게 낮추는 치료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는 게 약만 잘 먹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퍼지는 거랑 좀 연결이 돼서 더 이제 이 사람 약 먹은지 안 먹은지 알 수 없으니까 정신질환, 정신장애라는 거는 약간 좀 공포나 좀 무서움의 대상,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식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신장애의 범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훨씬 범죄율은 낮았어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신문에 나거나 이렇게 뉴스거리로 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이지. 예를 들면 뭐 뒤쫓아가가지고 막 투행한다, 그 사람이 인격이 그런 것이지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사람들의 이미 들어있는 인식이라든지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를 만들기 좋아하기 때문에 막 괴물로 막 만들어버린다든지 막 공포물 스릴러물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그려가지고 점점 계속되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그 범죄 연관짓는 게 많은데 이게 그 정신장애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기사들이 뭔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도하잖아요. 마치 약간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범죄자가 되는구나라는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사실은 그 정신장애 유무보다도 저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시면은 범죄를 일으켰던 그 당사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전혀 이웃하고도 관계도 안 좋고 가족이나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었고 뭔가 다른 인간적인 관계나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런 자기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적 고생이 찾아오니까 더 이제 고립되고 위험 행동까지 이어지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정신장애 유무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료 지원인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안 친해지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 정신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도 다른 관계를 만들기 어렵고, 또 비당사자들도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모르면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포심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공포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런 불안만 생기는 거라서 이게 결국은 이게 한 사회 안에서 다 같이 사는 살아서 이제 관계도 맺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 사회 안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느낌이라 더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정서적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는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으로 포용하고 사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음식 다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모든 것 그래도 알릴 수 있는 거는 비장애인한테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정신장애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또 여기서 뭐 짧지만 저희 활동의 경험을 좀 공유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